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08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한 주 다들 별일 없으셨죠? 춥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도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끼고 다녀서 그나마 감기가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또 코로나 확진자도 확 늘어나가지고 네.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네. 바로 그럼 댓글 읽고 주제 들어갈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황희두 동지와 젊은 동지들께서 새날에 방송의 한 코너 맡으셨군요. 왜 제가 여태 몰랐을까요? 우리 민주청년들 너무 멋지고 대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107회, 그러니까 2년 만에 이 방송을 처음 보신 건데 뭐 더 열심히 해서 일단 새날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라도 이 방송이 있다는 걸 알려야겠다. 이게 1차 목표가 됐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예전에 우리 엄마 생각나요. 저희 엄마가 제 무한도전 400회 보고 있는데 야 저게 뭐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뭐 PR 얘기할 때 하는 얘기지만 내가 지겹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처음 보는 얘기 많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딜레마가 있긴 해요. 왜냐면 계속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8회 방송인데도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 계시다는 건 좀 그런 분들이 양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그 임효성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네, 실력 있는 사람 이재명 후보, 실천해온 사람 이재명 후보, 실적 있는 사람 이재명 후보, 시장 8년 평균 공약 이행률이 95, 경기도지사 땐 98%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오늘 제가 좀 준비할 주제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약에 대해서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공약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네. 그래서 예, 임효성님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YYK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이 YYK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걸 읽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언급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또 한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한번 하시죠. 이게 효능감이 늘어나는 포인트죠. 네. 되게 중요한 소통이고. 네, 굉장히 기분도 좋았고 더 책임감 갖고 이야기를 다양한 이야기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처음 달린 댓글은 아니고 꽤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 화면에서 보면은 제 이 조명 때문에 이제 자꾸 콧물 콧물이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뭐 약간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억울하면 개그맨들처럼 그리고 오세요. 그래서 네, 이게 화면에서 이제 조명이 받는 부분이 또 다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화면에서는 또 그 특정 그 이렇게 보이나 봐요. 약간 콧물처럼. 네. 보이긴 하더라고요 한 번씩. 아 진짜요? 네. 반짝. 저 코찔찔이 아닙니다, 저.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좋아요. 소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아.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댓글로 종쳐달라 하셔서 그래요? 또 그걸 받아들여야죠.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우리 이제 12월 아니겠습니까? 거의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기여서 저도 비슷하게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 구글에 구글 트렌드라고 있죠. 네. 한 해 동안 어떤 검색어들이 많이 검색되었는지를 산출해내서 그 랭킹을 매겨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 뭐 단어, 뭐 어떤 질문, 뭐 주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선정을 하더라고요. 꼭 어떤 단어만 우리 예전에 그 실시간 검색어처럼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각국 통계도 있고 전 세계 통계도 나눠져 있는데 주로 그 지난 해에 비해 검색량이 늘은 것들 랭킹에 많이 반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해가 어떻게 트렌드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요 연말쯤 되면 구글 트렌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마침 그 오늘 요 방송하는 오늘 BBC에서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구글 트렌드 들어가서 한번 검색된 키워드들을 살펴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이 어떻게 좀 지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 취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그 둠 스크롤링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둠 스크롤링? 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합성어입니다. 둠 스크롤링. 희도님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불행을 뜻하는 둠 있죠. 옛날에 둠2 이런 총 게임 있었던 거 아세요? 그 둠. 그 불행을 뜻하는 둠 그리고 우리 화면 아래로 움직이는 스크롤링이 이제 합성
이제 합쳐진 합성어인데 그 암울한 뉴스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라고 해요. 저는 오. 개인적으로 이 단어는 보고 나서 예전에 그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몇 명 구했지? 하고 그 뉴스를 확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암울한 뉴스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에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둠 스크롤링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코로나 관련된 정보를 좀 많이 찾고자 사람들이 온라인 접속을 많이 한 것 같고 네. 특히 이 1월에 그 2021년 1월에 이 둠 스크롤링과 관련된 검색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끝이 날듯 말듯 하는 그 희망 고문 때문에 더 많이 반영이 된 건 아닐까? 더 많이 검색을 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관련된 키워드로 뭐 코로나와 직접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방법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기리는 방법 떠나간 자를 기리는 방법이라든지 커뮤니티를 돕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돼서 검색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둠 스크롤링이라는 카테고리를 임의적으로 그들이 설정을 해놓고 특정 단어들을 서칭을 하면 이건 둠 스크롤링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좀 카테고리화를 한 것 같아요. 요거는 구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BBC에서 나름대로 그 카테고리화를 좀 한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뭐 암울한 뉴스 플러스 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도 여기랑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정신건강이에요.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정신건강을 보살피는 방법, 뭐 힘내는 방법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역시 뭐 외로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본 어떤 상실감 같은 것들로 슬퍼하고 좀 고립돼서 살았던 해였다 보니까 나를 좀 지키는 정보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검색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이게 지금 참고로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아니면 그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서울시라든지 이런 정신건강 관련된 그런 뭐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좀 관심 분야, 그러니까 토론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오세훈 씨 서울시장 되고 나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거에 대한 예산 낭비라고 보는 시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숨겨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 이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뭐 셀럽들 같은 경우에는 악플 기본적으로 받고 뭐 스토킹에 온갖 협박을 받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추세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완전 숨겨야 됐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같이 특히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재우님은 정신건강 관련돼서 좀 검색해 본 적 있어요 올해? 저는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저는 그런 만약에 정신건강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저는 혼자 그냥 막 고민하는 스타일이에요. 혼자서? 네, 되게 막 위험한 검색 안 스타일 하고. 아니에요? 진짜 막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근데 이제 다시 올라오긴 하죠. 기본적으로 약간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신가? 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서 전 항상 그런 거 막 검색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하고 이게 풀릴 때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부작용은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잔다는 그런 고민이 근데 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몸 안 좋으신 그래서 거 아니에요? 정신건강 그래서 있는 검색하는 건데 건데. 그래서 이제 잠 좀 약간 자고 싶어서. 그쵸.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하면 잠이 잘 안 오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검색 좀 하세요. 왜냐면 이게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걸 검색하면 뭔가 나약한 것 같고 내가 이 정신적으로 많이 정신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치.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질 수 없어. 한 번 맞아요. 의존하게 되면은 내가 극복 못할까봐 어떤 맞아요, 두려움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정확하게 거에 심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있죠. 왜냐면 내가 힘들 때마다 계속 이런 걸 찾으면 또 막 찾게 될 것 같고 네. 막 의지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혼자 고민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나중에 정치권 한번 딱 뛰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도 멘탈 건드려서 이게 저는 굉장히 이게 정치권이 약간 뭐 반농담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 정치권을 보면 서로 진짜 헐뜯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뭐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사생활 다 깨고 여기서 정신적으로 이걸 견딘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네. 근데 이게 한쪽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얘기가 일부 나오지만 비현실적인 얘기죠. 솔직히. 왜냐면은 그렇게 한다고 상대방이 또 멈추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 당해온 역사도 있고 그래서 그걸 고고하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 세계에선 그게 안 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말씀 주신 정신 건강이 앞으로 더 사회적으로 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맞아요. 좀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 있고 나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라고 후기를 공개적으로 또 얘기하고
그런 문화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심리 상담 한 번씩 잘 받아왔는데 이게 되게 효과적이고 너무 좋아요. 근데 비싸요. 아, 네, 저도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상담 받으면서도 돈 생각이 나니까 아, 또 다른 부담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 아,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조금 있으면 돌봄의 그 카테고리에 좀 넣어서 같이 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검색이 됐었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기후변화. 아, 네, 이게 전 세계에서 그 검색이 된 것들이니까 계속 지금 전 세계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기후변화와 직접 연관된 뉴스, 그리고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친환경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었다고 해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검색이 된 것 같아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그래서 뭐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 또 지속 가능성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지속 가능성. 네. 또 지구를 돕는 방법. 더 나아가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 희두님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관종이 되어라. 아, 착하고 유능한 관종이 되라. 착하고 유능한 네. 관종이 되어라. 그렇게 나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 등이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한 건 이 기후변화 영향이라고도 많이 검색이 됐대요.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이 검색이 됐는데, 특히 그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남태평양의 피지. 피지라는 국가가 있죠. 피지에서 요 키워드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되었대요. 아, 그들은 직접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기후변화 관련된 것도 있었고, 혹시 기후변화 관련된 검색 해보셨습니까, 올해 재훈님? 저는 검색은 뭐 따로 안 해봤는데, 왜냐면 요즘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그 상위 뉴스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와닿는 게 있다면, 기후변화가 지속돼서 식량난이 올 거다라는 그쵸. 기사를 보니까 확 좀 와닿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좀 약간 가까운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심각한 식량난이 전 세계적으로 올 거다라는 뉴스를 보고, 이게 진짜 정말 심각하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뭐 그런 뉴스도 있잖아요. 그 뭐 햄버거에서 보는 기후변화 이야기 해서, 왜 토마토 빠진 네. 햄버거, 뭐 양상추 빠진 햄버거 이런 거 나왔잖아요. 수급이 안 돼서 가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요. 아마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나중에 빵만 남는 거 아닌가? 빵도 안 남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쵸.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면 역시 경제적인 것인데, 좀 특이한 게 뭐 취업도 취업이지만 창업에 대한 검색이 되게 많았대요. 아, 지금 근데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보면은 고용도 축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뭐 기후 위기, 코로나로 인한 위기 등 위기가 많은 대신에 어떤 디지털과 결부가 되면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진 것 같다 싶기도 해요. 여기에 플러스로 전에 달태형님이 말씀해 주셨던 NFT, 요즘에 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 대체 불가능 토큰 예. 관련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서 요 NFT 검색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메타버스의 영역이 그거에 대한 해석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네. 그리고 설령 그렇게 얘기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 틀리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맞추면 내 말하지 않았냐 이러잖아요 보통. 그쵸. 근데 그게 주식이랑 연결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요즘 청소년 청년들한테 이게 당위성이나 팩트보다도 뭐 내 이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그쵸. 나한테 피해를 주는 버전도 있을 거고, 그쵸. 이게 나한테 또 어떤 이익을 주는지 이런 투 트랙으로 그쵸.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어떻게 잘 녹여낼까, 그쵸. 여기에 좀 초점 맞춰서 고민 중이에요. 아, 좋아요. 저 요즘에 제 개인적인 고민인데, 이 항공 쪽이 그 오미크론 오기 전에 네. 이제 그 관광도 많이 열리고, 또 이 친환경적으로 어떤 그 항공유도 좀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가는 점이 좀 있어서 항공 항공 ETF를 좀 샀거든요. 오미크론 오고 한 10% 넘게 그냥 뚝뚝 떨어져. 근데 이런 실패 사례. 실패 사례. 근데 실패 사례도 되게 저 거기서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네. 네. 왜냐면은 얼마 전에 그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뭐 성범죄라고까지는 좀 하기 애매하지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 회사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네. 하면 사람들이
내 주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 회사가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공정한 거 이런 걸 지키길 원할 거잖아요. 그 기업 가치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진짜 저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필요하죠. 내 이익을 위해서라도 저 사람들이 올바르게 경영해야 된다 이런 거. 그렇죠. 그게 근데 되게 약간 현실에선 그렇잖아요. 유명 기업에 내가 주식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 기업을 뭐 대선 후보가 규제한다 그러면 안 돼.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근데 실제로 왜냐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 주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다 아시잖아요. 누가 어떻게 돼야 삼성 주식이 오르는 건지. 그래서 실제로 그 되게 보수적인 성향의 청년들이 많은 커뮤니티에 네. 그리고 블라인드 같은데 네. 저 형 빨리 넣으라고 나와갖고 뭐 하냐고 우리 떨어졌다고. 진짜 그 나와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 역시 많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빨라요. 가장 와닿는다 하더라고요. 가장 와닿고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적인 것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큰 트렌드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요 자체예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야. TV 프로그램이고, 그 샘플로 제가 한번 이 나라 저 나라를 한번 랭킹을 봤어요. 스웨덴, 헝가리, 필리핀,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불가리아 되게 다양하게 찾아봤죠. 다 찾아봤는데 이 찾아본 모든 나라에서 오징어 게임 1위이거나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와. 단순하게 뭐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그 검색어 순위에 다 10위 안에 랭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나다. 진짜. 엄청나다 와. 싶었어요. 이게 야, 그 참고로 깨알 홍보 하나 하자면 그 오징어 게임 감독님이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블랙리스트 이런 거 하나 또 중요하더라고요. 아, 중요하죠. 네, 그런 그 거. 박근혜 정부였다면 이 역사적인 그 콘텐츠가 나올 수 없었겠죠. 그냥 오징어 되는 거죠. 뭐. 맞습니다. 그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 그 전 세계의 이야기고, 이제 한국에서 간략하게 어떤 검색어가 좀 많았는지. 저는 되게 의외였는데 1위가 로블록스였어요. 그 게임과 관련된 네. 네, 검색어가 1위였고, 그 다음이 뭐 코로나 백신 예약, 오징어 게임, 테슬라 주가, 그리고 비트코인, 또 그 김선호 씨로 이제 관련되는 순으로 갔고, 뉴스 검색어는 요소수가 1위였어요. 많은 뉴스들이 있었지만 요소수가 1위였고, 그 다음이 뭐 도쿄올림픽, 학교폭력, 또 잊으면 안 되죠. 정인이 사건, 또 이루다, 그 네. AI 챗봇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설거지론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설거지론. 요게 아주 높았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또 최근에 또 누리호까지 해서 요렇게 올해에 상당히 많이 검색이 된, 지난해보다 많이 검색이 된 그 구글에 그 검색이 많이 된 검색어들, 키워드들을 한번 한국과 전 세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BBC에 그러면 한국도 따로 나와 있고 세계적인 것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BBC에서는 그 구글 트렌드의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된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기사를 써서 내보냈고, 이제 한국과 관련된 건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구글 트렌드 가면은 보기 쉽게 잘 되어 있어서 그냥 구글 트렌드 치시면은 바로 연결되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미있고 뭔가 다음에 뭐가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쵸. 예, 그래서 종종 이런 콘텐츠도 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에 약간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쵸. 약간 저 시상식 컨셉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개콘이 없어지는 것처럼 네. 누가 제일 웃겼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거 한번 결산하는 거 그쵸, 재밌을 1년 것 같아요. 결산. 네, 결산 1년 너무 결산 좋죠. 한번 네.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준비 한번 해오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준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마무리가 굉장히 빨리 됐네요. 아직 그 마음의 준비가 못했는데 오늘 좀 빠르죠? 네, 오늘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구나. 네, 바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비정상으로 길었나 봐.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바로 네.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네. 그 이재명 DC 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서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눈팅을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보는 걸 많이 네, 뭔 일 있어요? 네. 주로 눈팅을 하다가 그 이제 글도 쓰고 직접 해서 이제 보니까 그 DC 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는 확실히 그 윤석열 갤러리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뭐 글수나 뭐 공감수, 조회수 등등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2030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보면. 그래서 제가 요즘 거기를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공약이 좀 굉장히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찾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공약이 있는지 막 그런
글을 보다 보니까 내가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소확행 공약 중에 청년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소확행,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공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번째까지 나온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이제 청년이 조금 공감할 만한 것들, 솔깃할 만한 것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네. 그 소확행 공약 1번이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이런 거죠. 사실 청년 그리고 또는 뭐 요즘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던 거를 조금 짧게 정리를 하자면,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혼란을 불러오게 되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법률과 논의를 한 후에 제정안을 입법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가상화폐 이용자들에 대한 세금을 그냥 막 걷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신중하게 다시 결정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약간 기존 청년들이 생각하는 어떤 민주당 이미지, 그러니까 막 강압적이고 너무 법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하고 청년 세대들과 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확행 공약 중에 4번, 이게 또 눈에 들어오는데 뭐냐면 청년 면접 지원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취업 플랫폼 조사를 한번 쭉 보니까 이 취업 준비생이 예상하는 평균 면접 비용이 약 48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기업 같은 데서 저도 이제 면접을 많이 보러 다녔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 면접에 준비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추리닝이랑 슬리퍼를 끌고 가면 누가 뽑아주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도. 오징어 그러니까 게임이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정장대여나 메이크업, 이력서 뭐 이런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약간 이런 거고,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뭐 중소기업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도 확대를 하겠다. 약간 이런 청년층을 굉장히 많이 생각한 그런 좀 세심한 공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확행 공약 중에 5번, 이것도 좀 청년 세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인데요. 그 e스포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또 짧게 얘기를 하자면, 그 e스포츠 관련해서 발전을 위해 성남시장 시절부터 사실 많은 관심을 쏟으셨었어요. 그래서 이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의 어떤 e스포츠 선수단 개설이나 또 배그나 카트라이더 등 우리나라 게임의 국제 위상 강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자체가 선수 생명이 어떤 다른 타 스포츠에 비해 굉장히 짧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지원들은 청년을 떠나 또 게이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게임에 대해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겪었던 그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그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세 도입입니다. 너무 필요해요.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제 청국장에서 이거 보고 이재명 찍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 요즘 젊은층,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요. 그쵸, 맞죠. 네. 그러니까 이 강아지 데리고 어제 산책을 나가도 진짜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반려동물이 아파서 2주 동안 이제 병원을 한 5번 정도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진료비가 78만 원인가 나왔어요. 나올만해. 5번 병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적게 나온 것 같은데요. 5번 가는데 75만 원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몸소 겪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 세대들이 만약에 막 자취를 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운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큰 부담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런 그러니까 이런 진료비 부분을 개선하지 못하면,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병원비 때문에 반려동물의 어떤 유기라든지 파양, 그렇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어떤 개선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청년 입장에서 좀 많이 좀 응원하게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청년 입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질 부분이지 않나라는 어떤 느낌에서 소개를 해드려봤고 네. 혹시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뭐 이 외에도 뭐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공약이 또 있었는지 이재명 후보의 뭐 공약 중에 혹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우님께서 요즘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하시니까 혹시 네네. 잘 다른 챙겨보죠. 청년들이나 커뮤니티 반응이 뭐 관심이 유독 있는 소확행 공약이 있었다던가 네. 아니 뭐 그런 게 있나요? 보통 근데 정책 얘기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책 얘기는 잘 안 나오고 만약에 정책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좀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주로 제가 봤던 거는 이제 큰 것들, 뭐 청년 기본주택이나 아니면 이재명의 뭐 부동산 공약 또는 기본소득의 어떤 찬반 이런 것들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소확행 공약 중에 청년들이 관심 있을 만한 부분도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뜻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혹시 아까 그 화면 한번 잠깐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이게 소확행 공약이 몇 번이다라는 건 몰라도 중간중간 이슈됐던 거 많이 있거든요. 예를 그쵸. 들어서 네. 이렇게 지금 화면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몇 번이지? 뭐 10번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셋이 동시하교제 네. 뭐 이런 거 이거 되게 반응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특히 가정 아이들이 네. 있는 가정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다 각각 관심 많았는데 이외로도 또 각자 뭐 이런 거 있지 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13번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네네네. 확대인데 전기차가 지금 같은 상태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의 디젤차나 가솔린 차랑 별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저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석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확대는 필요한 부분인 건 맞고 다만 저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자체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더욱 많이 활발하게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조금 보태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새날 자체에서도 소확행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공약에 대해서 발표하고 얘기하는 코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시작한 방송도 그렇고 정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얘기를 저희 취향이나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아동학대 영아 살해 엄벌에 처하는 이 규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예전에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몇 세 이하의 몇 개월 이하의 아동이나 유아들은 보험을 못 들게 한다는 게 이제 부모들이 아동의 목숨을 가지고 보험료를 노리는 그런 범죄가 발생할까봐 그 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받은 적이 진짜 있었는데 충격적인데요. 이게 뭐 친부모든 아니면 어떤 누군가이든 저는 뭐 어린 아이들은 진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사실 엄벌주의 이런 거는 뭐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거 여야 다 떠나서 어쨌든지 이런 실용적인 걸 내세우는 이재명 후보인 만큼 저는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저는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그 표에는 없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매일같이 업데이트가 되고 어제 새날 생방송에서도 나왔던 이슈 같은데 아동급식 사업 전면 개선하는 거 24번. 네, 저 그것도 진짜 네. 굉장히 반응 좋았죠. 왜냐면 디테일한 거잖아요. 이게 그 디자인도 아예 그냥 일반 카드처럼 카드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로 더 이상 편견 있는 시선 이런 거 받지 않게. 중요하죠. 그게 진짜 전 디테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5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확률형 아이템, 투명한 그렇죠. 정보 공개. 그래서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한다. 이게 그래서 지금 뭐 대형 게임 유튜버 채널이랑 합동 방송을 예고한 상황에 이런 소확행 공약들이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책 이야기로 접근하면 당연히 관심이 없지만 이 개별 사안으로 뭔가 이슈가 되고 또 그것을 잘 엮어가지고 홍보하고 뭐 그런 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 뭐 이런 정책이 있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보는데 그렇죠. 지금 뭐 어떤 범죄 사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게임 이슈라든지 맞아요. 이 적재적소 이걸 잘 녹여내서 홍보하고 하면은 왜냐면 보통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듣고 나면 시민 입장에선 그럼 뭐 어떻게 대안이 뭐야? 뭐 국가는 뭐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 나서서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럴 때 또 우리가 뭐 이런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직접 찾아가서 뭐 가끔은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죠.
계속 한동안 민주당에서 도대체 후보만 보인다, 민주당 뭐 하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 이재명의 눈을 자처하시면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구봉기님이라고 지금 당에서 선거 대책위원회 그쪽에 계신가요? 청년선대위. 청년선대위 쪽에 있는 분이 계신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고 득답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약을 또 그리고 한 번에 어디서 보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재명 제명인의 마을 거기에서 한 번에 다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딱 얘기해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자기 주변에서부터 이거를 홍보해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 맞춤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왜냐면 이런 정책 1번부터 25번까지 쭉 나열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누가 듣겠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죠? 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반려견 키우는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그쵸. 게임하는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이런 네. 식으로. 뭐 민주당에서도 뭐 이렇게 잘 한동안 안 보였던 이 후보가 좀 돋보이게 하자. 저쪽에서는 김종인, 뭐 이준석, 뭐 마이크 토스하고 이런 차별화 차원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지자들이 24시간 동안 계속 제보도 하고 의견도 내고 하는데 그것을 누군가 또 연결을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효능감, 네. 그냥 이걸 보고 있구나. 이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영이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순식간에 핵심 지지층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온라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안에서 의원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걸 어떻게 대중들한테 좀 알릴까 이게 또 저의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우리 공약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좀 눈에 하나 띄는 게 19번이 있네요.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구축.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공약이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그러니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환경 만들기, 뭐 베리어 프리라고도 하는. 그래서 특히 우리 요즘에 뭐 문턱 없애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 휠체어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소수자, 소수사회, 소수계층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옹호하지 않으면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공약 안에 확실하게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구축하는 사회로 만들겠다라는 게 들어가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할 도리가 공약 안에 잘 녹아 들어가 있다. 반드시 어떤 표줄 사람, 지지자들을 위한 공약만 설계한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들어간 어떤 공약인 것 같다 싶어서 꼭 언급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이 포퓰리스트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저거 표 냄새 맡고 왔다 이러는데 제 실제 경험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뭐 착하고 유능한 관종이 필요하다고 느낀 게 하태경 씨 때 제가 비판했었거든요. 그때 느낀 건데 뭐냐면 하태경 씨가 사이버 레카라는, 그러니까 여의도 레카. 네. 여의도에서 그냥 레카질만 한다, 견인만 한다. 뭐 와가지고 제대로 해결은 안 해주면서 그냥 뭔가 얼굴만 비추고 사진 찍어서 광팔고 그런 행동을 해서 저한테도 몇 개 이런 제보가 와서 그걸 몇 번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 딱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 그래서 너 뭐 했는데? 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쨌든 그 이야기를 그 옆에서 들어줬던 사람은 하태경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이게 한 대 맞은 기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얘기라도 일단 들어주는 사람이 당장은 필요한 필요하죠. 거고 누가 되든. 근데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들이 원하는 건 어떤 답안지를 주면 더 좋겠지만 그 답안지를 꼭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것도 저는 때로는 일종의 편견이라 생각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같이 대안을 모색해 가고 그쵸. 그걸 하다 보면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또 느끼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일체감을 형성하는 게 지금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뭐 포퓰리즘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라. 듣는 척이라도 해라. 지금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 파편화된 이 시대에 그걸 잘 쓸어 담는 게 뭐가 문제냐. 정치인이 그러라고 뽑는 거지. 어느 정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두려움이 이해도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뱉어놓고 안 지켰다는 그런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까봐 그 두려운 거는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왜냐면 언론 환경이 너무나 우호적이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황희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한두 번 만에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한두 번 얘기 들었는데 뭐 해결도 안 되네 어쩌네 하고 내팽겨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년, 20년 아니면 계속 꾸준히 계속 보고 그 사람들하고 진짜 소통을
통해서 하는 거지. 진짜 배지 한 번 달고 5년, 뭐 1, 2년 만에 해결하고 이번 한 번만에 공청회 통해서 뭐 해결해가지고 뭘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거를 요즘 말로 거버넌스라고 하죠. 정치인 한 명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언급한 전기차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 이 분야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전문가인가요? 아니죠. 네. 대신에 이런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고 이거 관련된 전문가들을 엮어낼 수 있고 공론화시켜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장단기적으로 해결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문제가 이거니까 해결해라. 라고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 옛날에 뭐 제왕적이었던 시대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다양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것이 좀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뭐 환경, 뭐 장애, 인권, 젠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진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판을 만드는 정치인의 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마무리를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보신 것처럼 소확행 공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아서 약간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걸 다 그냥 표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재명 갤러리나 이런 그 좀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소통을 앞으로 또 이 구독자님들과 또 하고 그리고 청년 세대들과도 다양한 얘기를 좀 풀어가면서 그런 소식을 종종 또 방송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각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 네. 설레는데요, 또. 그 인상파 화가로 알려진 에두아르 마네 다들 들어는 보셨죠? 알죠. 저는 마네 모르면 제일 존경해요. 근데 오. 마네랑 모네랑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마네 알죠. 안 헷갈렸어요. 네, 제가 원래는 작품을 준비를 했는데 이걸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노딱이 걸릴까봐 일단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이게 이 여자의 나체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좀 얘기가 돼요. 풀숲 위에 점심 식사. 유명하죠. 그 작품하고 네. 그리고 올랭피아라는 이 작품 두 가지가 있는데 풀바디의 점심 식사, 올랭피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풀바디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점심 식사 시간에 그렇게 나들이를 가고 하면서 말하자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불러서 뭐 그런 유희적인 걸 즐기던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에 담아낸 것이고 올랭피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비너스를 그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랭피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촌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집단적으로 있는 그런데 많이 있는 여성들이 자기의 이제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들을 유추해봤을 때 논란이 많이 됐어요. 이 그림이 대중들 앞에 공개가 됐을 때.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시대나 아주 그 예전부터도 여성의 나체를 그리는 그림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쵸. 근데 왜 유독 이 그림들만 그렇게 지탄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전에 있던 그림들은 대부분 여신을 표현한 것이었거든요. 여신, 네. 왜냐면 똑같이 여자의 몸을 그려놓고도 어떤 거는 여신 취급을 받고 어떤 거는 이렇게 불경한 것이라고 지탄을 받았냐 하면 이제 여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상징물들을 같이 그림에 그려 넣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진 것을 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탄을 많이 당했는데 이게 그 이유로 해석이 되는 것이 이래요. 그 당시에 사실 이 사람은 마네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를 고발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본인은 그냥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현상을 그냥 그린 거예요? 현상을 그냥 그린 건데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서 굉장히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원래 이 전부터도 뭐 여신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어쨌든 여자 몸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린 그런 그림들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그 전에는 말하자면 작품이라고 하는 핑계로 그런 명분으로 자신의 어떤 성적 욕망이나 관음적인 이런 것들을 채워오던 인간들이 그냥 너무나 그냥 여자를 그린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들킨 것 같이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화살을 돌린 거죠. 이런 것이나 그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 화가를 매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쨌든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뭐 페르소나를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도 다르지만 네. 근데 내면에 있는 얘기를 진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권성동 얘기가 주말 동안 나왔죠. 아. 근데 이게 와 거기서 원래 많은 이렇게 그 연결이 정도로 되네. 가요? 와. 왜냐면 야, 많은 분들이 그 사람 정치인이고 특히나 자기 지역구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길래 이래라고 생각을 그러게요. 하고 근데 그 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나향욱 개돼지 발언 사건도 있었고 그쵸. 최순실도 그렇고 그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뭔가 심지어는 멍청해 보일 정도로까지 행동을 맞아,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좀 생기고 저는 항상 제가 좀 말하자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지 제가 뭐 좌우를 그렇게 나누거나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자랐었거든요. 네. 제가 자란 과정까지. 근데 제가 오히려 이쪽 바닥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여기에 뛰어들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좌빨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제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얼마나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와, 요거 어렵다. 아 요거 어려워요. 난 기득권이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쵸. 저도 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라거나 아니면은 제가 참 뭐 하나 그들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쵸.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4명이 앉아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일렬로 만약에 의자가 있다고 치면 뭐 네. 지하철이든 카페든 어디든 만약에 1번하고 4번 의자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2번, 3번이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만약에 제가 4번이니까 3번 의자 위에 가방이나 짐을 놔뒀다고 쳐봐요. 네. 누군가 당연히 와서 내 옆에 자리에 앉는 게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나 주변에다가 다 물어보고 그냥 기득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연이든 아니면 어쨌든 노력 없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의자에 먼저 앉는 거 이거 자체가 그냥 기득권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난 내 의자 자리 우연하게 먼저 앉았기 때문에 이 자리 그리고 내 옆자리 이거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되게 절묘한 예시다. 네. 괜히 이런 마음 들잖아요. 진짜 네, 내가 맞아요. 전세 낸 것도 아닌데 맞아요. 네. 괜히 짐 치우면서 땀 대 좀 많지. 맞아. 그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마치 어떻게까지 느끼냐면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좀 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코로나 시국이라는 게 오히려 그래서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옆에 누군가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안전거리라고 확보하고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거를 위협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뺏기기 싫어하는 거를 위협처럼 느낄 수 있겠구나. 자기의 신변에 대한 확보, 뭐 물리적인 거리,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에 대한 이만큼의 갭을 난 원하는데 사람들은 위에 있는 거를 나눠서 밑에도 나눠주고 이렇게 균등하게 만드는 걸 양극화 해소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이거 좁아드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지 않을까? 아, 이만큼의 난 거리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느끼는 위협을 그대로 다 이해하고 받아주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좀 더 이걸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나마 좀 양쪽이 협력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걸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그때 희두님이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청년 단체 활동할 때 서울에 사는 거를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쵸. 다른 친구들은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보다는 분명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네. 이게 뭐 제가 예전에 새날 우리 미니 코너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제 친구한테 이 정치 제가 계속 활동을 하니까 네. 그 최근 총선 객단 들어오기 전부터
뭐 박근혜 탄핵 얘기하고 막 그때 친구들 그때 편하게 만날 때 네. 그 도봉구 쪽에 사는 친구 한 번 만나러 갔어요. 제가 자주 놀러 갔거든요. 친구들이 거기 있어서.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탄핵 문제에.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나라가 지금 막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 친구가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해가지고 네. 이 친구가 혼자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자기는 이 그러니까 이거 물통을 매일같이 날라야 겨우 할머니랑 밥 먹고 막 그렇게 산다. 나한테 근데 와가지고 그 얘기는 되게 배부른 소리 같다. 딱 얘기하는데 진짜 그때 한 대 맞은 느낌 들고 내가 오만했다. 내가 이 친구한테 진짜 몹쓸 짓 했구나 하고 그때 느끼고 나서 저도 그 이후에 청년 단체 활동하는 친구들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내 기준으로 나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전혀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 저는 너무나 기득권인 한가하게 저렇게 거리 나가가지고 탄핵한다 하고 자기도 그렇게라도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의 나도 누군가 부러워하구나. 이게 줄줄이 연결이 되잖아요. 또.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창 그 스카이 대학생들 나설 때 거기에 나서는 친구도 누군가가 보면 분명 기득권인데 과연 그 특혜를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시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능력주의랑 이어지는데 그렇네요. 그렇다고 능력주의 자체를 또 아예 훼손시키거나 이걸 틀렸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런 논의를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되게 공감 많이 가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괜히 막 옆에 앉으면 코로나 탓하면서 코로나인데 이거 옆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아주 깊은 내면에는 옆에 그냥 누가 앉는 게 좀 싫고 그쵸. 예전부터 괜히 막 싫었지. 핸드폰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옆에. 있죠. 그러니까 막 계속 봐. 지하철 타면 맨 끝에 앉잖아요 보통. 네. 양 끝에 막 그런 그렇지, 그 것도 자리가 있어요. 제일 인기가 옆에 많죠. 그리고 누가 앉으면 저기 빈자리 있는데 그게 아까 비유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에서도 우리가 뭔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네. 따지고 보면 진짜 이 돈과 권력과 뭐 이런 것들은 오죽할까 싶은 생각 듭니다. 실제로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권력을 가지고 계속 그걸 유지할수록 뇌 모양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유지요? 지금 목덜미 잡고 그 목덜미 잡힌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럴까요? 또 만해에서 팩트에서- 지금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끌어온 건 아니고 이제 이르님이 만해에서 권성동으로 얘기- 갔다가 만해에서 권성도 태령님이 현대판 만해네.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제 생각은 아닌데 누가 이거 막 연행되는 것 같다 뭐 그러네요. 그런 얘기. 아니 마스크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러네요. 맞아요. 네. 아이고.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또 엄청난 많은 보도들이 이어질 텐데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 지금 탄로나고 있어요. 거짓말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왜 지지율이 높은 거야? 그게 매주 아까 나오는데. 말씀하신 어떤 뇌에 이게 생각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는 자기의 욕망에 투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생각을 하고 무관심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냥 뭐 윤석열 후보 자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진영에 계신 분들이 아니, 좀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윤석열을 지지할 거라고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옛날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청년 오기 들으면서 그 박시영 대표님 강의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업들은 오히려 또 윤석열을 싫어한다고 하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 맨날 불러서 툭하면 조사하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검찰이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은 윤석열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런 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재호 형이 진짜 리스펙하는 게 이건 본받아야 되는 게 박시영 대표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면 비판하는 흔치 않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소식 이런 게 청년 정신이고 역시. 네. 이렇게 정면 비판을 하는 이게 근데 비판은 아니고 그릇이 이런 커요. 느낌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랬었는데 내 생각이 1차원적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이 툭하면 기업이 있는 사람들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오히려 기업인들이 윤석열을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왜 지지율이 높을까라는 이런 생각까지 이제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회사의 규모나 뭐 상황마다 다 차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있겠죠.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검찰 개혁은 정말 당장 해버리고 싶은 그치.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은 근데 그쵸. 당장 뭐 옆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검찰 내 살면서 검찰 얼굴 볼 일도 없고 윤석열이 되든 말든 뭐 전두환 시절은 무슨 전두환 그치. 시절이야 이러잖아요 솔직히. 그치. 그래서 많지. 이들한테 그거 어떻게 체감하게 할까 네. 어떻게 그런 비유를 들까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역시 돈이 끼면 확실히 아는 것 같긴 해요. 뭐 음. 기후변화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도 뭐 예를 들어서 커피 회사 다니는 친구인데 무슨 상관이냐 귀찮다 플라스틱 컵 왜 규제하냐 아. 그런 얘기할 때
니네 이제 그러다가 회사 힘들어져 커피값 올라서 그 얘기로 시작하면은 이제 귀가 쫑긋해지죠. 그래서 탄소세 같은 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세 같은 거. 네. 나중에 탄소세 한번 국가적으로도- 이야기 갖고 올게요. 그 네. 탄소세도 좋아요. 긍부를 볼 수가 있어요. 탄소세. 그러니까 탄소세가 굉장히 필요한데 탄소세를 시범적으로 그 도입을 해본 결과 이게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것도 또 유럽에서의 사례가 있어서 나중에 탄소세 뉴스 한번 나오면은 그것도 한번 신기하다. 갖고 올게요. 네네네. 그 생각보다 그 되게 유토피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때 또 뭐 한번 생각 다르면 정면 비판 한번 하시고. 네. 저 근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어쩐지 정신건강을 검색 안 한다 했어요.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남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자립할 수 있는데. 이미 자립했는데. 아니 옛날에 그럼. 한번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유 대표님을. 아, 그렇죠. 염색 안 하신다고. 염색. 그쵸. 환경 얘기하시면서 염색하셨는데요. 몇 편에 걸쳐서 계속 하셨죠. 제가 그 이후로는 염색하지도 않고 오징어, 먹물, 새우깡도 안 먹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근데 그런 거 따지진 않습니다. 그날 집에서 예. 정신건강 검색했잖아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제가 박시영 대표님을 비판한 그 아닌 걸로 합시다. 누가 아닌 걸로 봐도 합시다. 이거 그건 농담이잖아. 아니잖아. 그쵸. 누가 봐도 이거 농담이니까. 예. 아닌가 아닌데. 또 박시영 대표님 전하려고. 저 굉장히 리스펙하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얘기가 샜는데 예. 근데 진짜 이걸 계기로 다음 주에 한번 아주 사소한 기득권에 대해서 우리가 댓글도 남겨주시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볼 만하죠. 왜냐면 평소 기득권 하면 아까 저도 여태까지 전혀 거기랑 거리랑 멀다 생각해왔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나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맞아. 근데 그 친구한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그쵸. 근데 이게 또 1대1 구조지만 이게 또 1대 다가 되고. 그쵸.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댓글로도 뭔가 사례 남겨주시고 아, 이렇게 그쵸. 우리끼리 또 다음 주에 하나씩만 꺼내와도 이게 서서히 또 스노우볼 굴러가지 않을까. 하나만 꺼내보면 저는 저한테 누가 너가 남자인 것도 기득권이야라고 했을 때 충격이었어요. 내가 무슨 기득권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키가 큰 것도 기득권인 거예요. 그건 기득권 맞아요. 키가 큰 거는 나는 허리만 되게 아프고 적폐 오이석. 저 오적패인데 허리가 아파요. 적패 치고는 키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아니 저 진짜 뭐 높은 거 꺼낼 때 네. 저는 그냥 딱 쳐다보면 외면하는. 상대적으로 하니까 난 몰랐는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네. 좋습니다. 이걸 좋아요. 시리즈로 한번 지금까지는 커뮤니티와 뭐 일배를 너무 뭉텅이로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의 기득권 시리즈. 그냥 네. 막 떠오르는 것들 댓글도 남겨주시고 우리도 맞아. 뭐 하나 그럼 마무리하고 재훈님 얘기하시고 마무리할까요? 권성동 얘기 아까 나오고 약간 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권성동 그때 맞다. 지금 방금 전에 녹화 기준으로 네. 나온 거 보면은 그 신고 받고 거기까지 드러났죠. 네, 드러나서 아니 얘기하시죠. 궁금한 게 제가 옛날에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뭐 국감장에서 뭐 비키니 사진 돈 의원이 그 사람이에요. 맞죠? 네. 제가 그래서 일관성이 기억해. 있다. 아니 왜냐면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제가 잘 몰랐는데 왜냐면 제가 정치 이쪽에 발을 디딘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그 비키니 하니까 권성동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관성이 있네. 이분도 역시 맞았구나. 정신 건강이 좋으시네. 아, 꾸준하네. 꺾이지 않고. 야. 거기에 뭐 강원랜드 뭐 청탁 논란 등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역시, 윤석열 네. 선대위에 뭐 김성태 그다음에 뭐 함익병, 노재승 거기에 또 지금 막 신희진, 손인춘 그렇죠. 게다가 임태희도 뭐 있고. 예, 장재원, 뭐 박덕금 철회됐잖아요. 또 거기에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니까 청년의 삶과 전혀 관련이 뭐야? 부정적인 분들이 거기 다 모여 있네요. 근데 청년의 삶에 진짜. 관심 없는 분들. 근데 다 오늘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말 되면 또 그 사이 어떤 일이 터질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맞아요. 저번에 좀 깊이 제가 얘기를 못 책임을 좀 느끼고 있었던 게 제가 갖고 온 주제로 이제 썸네일이 나갔는데 네. 녹화하고 나서 방송에 지나갔죠. 나가기 전까지 이게 노재승이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이분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조금 이게 이제 그런 근데 왜냐면- 조회수나 이런 거에 좀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근데 점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왜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엄청 그리고 빨라요. 그 사람이 사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이 비판받을 지점이 아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건 맞죠. 곽상도가 맞아요. 저는 지금 전혀 남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어이가 없어요. 50원 계기 박덕금도- 어디 간 거야? 맞아요. 그거 요즘 뭐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요즘.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기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또 윤희숙이 돌아와서 이게 일부러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건가? 전략 되게 선수층이 두껍다 거기. 네, 교체 윤희숙이 멤버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윤희숙 이러면서 뭐 레전드가 돌아온 줄 알았어요.
무슨 뭐 조던이라도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약간 유니스로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 뭐 땅을 뭐 팔아서 기부하겠다. 네. 약간 B급 그 뭐냐, 약간 B급 BJ들이 복귀하는 그런 기부 정서. 갖고 그렇게 이용해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기부하면서 나 약간 되게 청렴한 것처럼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바꿔가려는. 그런 기부 안 받아요. 굉장히 약간 B급 정서 같다. 여기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저 안 봤죠. 다음 주에 해명을 전 듣는 더러운 건 안 봤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동물병원에서 돈 많이 써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 안 봤습니다. 예, 소확행이 예. 있으니 소확행 공약이 있기 소확행 때문에. 공약이 아, 있으니. 그렇죠. 좋습니다. 아무리 네. 또 주위에 많이 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네. 다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엄청 쏟아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볍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위에 저도 연락이 종종 와요. 그래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하는데,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 청년들의 사는 이야기들, 이게 또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너무 또 시사 이슈에만 이렇게 매몰되기보다는 다양한 이야기를 잘 녹여내면 또 요즘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조금 더 통통 튀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8회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토요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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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